안녕하십니까, 아이즈박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케이스를 구했는데요. 존수보 D41이란 제품입니다. 케이스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 이쪽으로 화면을 출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수보 D 라인업은 D31과 D41로 나뉘는데요. D31은 ITX, 마이크로 ATX, 미니 DTX 규격의 메인보드를 장착할 수 있고, D41은 위 항목의 표준 ATX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일반형과 스크린형으로 나뉘고, 프론트 패널이 메쉬 타입과 스탠다드 타입으로 나뉩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종은 D41 스탠다드 스크린 타입의 화이트 컬러입니다.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가 표준 ATX였기 때문에 D41로 하였습니다. 메쉬가 환기의 효율은 좋지만 스탠다드의 깨끗한 프론트가 더 좋아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쉽게도 스탠다드 스크린 타입은 국내 유통을 하지 않기에 해외 구매로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케이스 가격은 205,000원이었습니다.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파워와 하드디스크는 가지고 있던 부품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조립을 해봅시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사의 크로스헤어 8 다크 히어로입니다. X570 보드로 상급 라인업의 보드입니다. 원래 메인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보드였으나 그래픽카드를 NV 링크하는 과정에서 그래픽카드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그래픽카드가 고장났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S를 받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ATX 메인보드로 교체하였습니다. 메인 컴퓨터에서 떼긴 했지만 다크 히어로도 고성능이기에 이번 조립에 넣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크 히어로는 AM4 소켓에 DDR4 메모리 용량 최대 128GB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900X입니다. 제가 작업용 컴퓨터에 5950X를 달아 사용하고 있어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인 CPU를 넣고 싶어 해당 제품을 하였습니다. CPU 소켓에 CPU를 넣습니다. 라이젠 5900X는 AM4 소켓 마지막 라인업 제품 중 하나입니다. 램을 장착합니다. 램은 G스킬사의 트라이던트 G 로얄 실버입니다. 메모리 용량은 단일 용량 32GB 4개로 구성된 128GB입니다. 램 타이밍은 CL16이며 메모리 클럭은 XMPC 3200MHz입니다. CPU 쿨러는 서멀라이트사의 프로스트 스피릿 140 화이트 V3 모델입니다. 140mm 펜 크기의 쿨러를 사용하되 하얀색 쿨러로 하고 싶어 이 제품으로 하였습니다. 조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조립하고 나서 잘못 주문한 것을 알았네요. 원래는 LED 기능이 있는 쿨러를 쓰려 했는데 실수로 다른 제품을 주문했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에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못내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쿨러의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펜의 장착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용자 설명서에도 안 나왔고 제품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박스의 그림을 보고 방향을 따라 맞춰서 장착했습니다.
살짝 찜찜함을 안고 이어서 조립을 합니다. 케이스의 파츠를 해체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인 만큼 작업 전에 떼어내야 할 파츠가 많습니다. 먼저 왼쪽 편의 유리 패널과 반대편의 패널을 떼어냅니다. 프론트 패널의 전선 뭉치들을 풀어줍니다. 이어서 탑 커버를 제거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브라켓과 하드디스크 케이지를 가리는 패널도 제거합니다. 프론트 디스플레이도 제거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브라켓도 제거합니다. 하드디스크 케이지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는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계획이 없었기에 조립을 진행합니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올려놓습니다. 다크히어로 메인보드는 SSD 패널 안쪽에 케이스 고정 나사가 하나 숨어 있었기에 SSD 패널을 제거합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사의 골드 P31 NVMe SSD 2TB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구매 당시 원가가 239,000원이었는데 할인 행사로 159,000원에 구했습니다. 처음엔 충동 구매하는 것 같아서 지켜봤는데 재고가 금방 동이 나서 품절이 나더군요. 그제서야 샀어야 하는구나 하고 구매 취소만 기다렸습니다. 구매 페이지를 30분째 새로 고침하던 차에 재고가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때 빨리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를 하는 순간 다시 품절이 됐습니다. 다시 인내하여 새로 고침을 하여 재고가 들어온 순간 구매하려 하니 이전에 시도했던 구매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빠르게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성의 새로 고침으로 쟁취한 제품입니다. SSD를 장착하고 가운데 지점에 케이스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나사 결속을 완료하고 SSD 패널도 장착합니다. 새 메인보드는 SSD 패널 안쪽에 서멀 패드 보호 스티커를 제거해야 하는데 저는 사용했던 보드라 스티커가 없어 바로 장착했습니다. 나머지 고정 나사도 전부 조여 케이스와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쿨러가 케이스보다 튀어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한쪽의 팬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긴 쪽이 위를 향하도록 장착하는 바람에 케이스보다 튀어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중앙에 팬을 다시 빼고 90도 돌려서 재장착하였습니다. 그래도 높은 건 여전하기에 CPU와 최대한 가깝게 팬을 내려서 장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가까스로 유리 패널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해결한 편이라 쿨러를 다시 구매하는 불상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골드 풀 모듈러 1050W 모델입니다.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했었던 제품이라 포장은 벗겨져 있습니다. 풀 모듈러 제품으로 원하는 케이블만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반대쪽에 펜리스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펜리스 온오프 스위치는 펜리스 모드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펜리스 모드는 파워 서플라이 내부의 온도가 50도 이하일 경우 팬의 작동을 정지하여 정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조립하던 도중 하드디스크가 하나 남는 게 생각나서 하드디스크 케이지를 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케이지에 장착합니다. 하드는 시게이트사의 데스크탑 하드 1TB 하드디스크입니다. 10년도 훨씬 지난 물건인데 인식은 잘 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 브라켓에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고 케이스에 다시 조립합니다. 원래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립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서 케이블을 뺐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앞쪽에 장착되는 구조라 연장 파워 플러그가 케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장 파워 플러그를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하면 됩니다. 뺐던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하드디스크 케이지도 조립합니다. 하드디스크 케이지도 결속하는 방향이 헷갈려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4핀 케이블과 CPU 케이블, SATA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프론트 패널의 USB 케이블과 프론트 패널 핀, HD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프론트 패널 핀은 연결 단자가 매우 작아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메인보드 기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단자마다 이름이 자그맣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맞는 핀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이 그림을 보시고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MSI사의 슈프림 X RTX 3080입니다. MSI사 그래픽카드 최상급 라인업 제품으로 3슬롯의 공간이 필요하고 8핀 3개로 전력을 받습니다. 소비 전력은 370W이며 길이는 33.6cm입니다. 존스보 D41 제품은 표준 ATX 메인보드가 장착 가능한 케이스치고 크기가 매우 작은 측에 속하기에 그래픽카드가 거의 끝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슈프림이 동급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가지고 있던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안쪽 패널과 탑 커버를 다시 조립합니다. 액세서리 박스에서 프론트 디스플레이에 연결한 케이블을 꺼냅니다. 영상 출력 케이블은 한쪽은 미니 HDMI, 반대쪽은 HDMI 단자입니다. 전력은 USB 케이블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한쪽은 C타입, 반대쪽은 A타입입니다. 케이블 뒤편의 가장 아래쪽 슬롯 커버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HDMI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통과시킵니다. 통과된 케이블은 그래픽카드의 HDMI 단자와 백 패널의 USB 슬롯에 연결합니다. 케이스 안쪽에 통과된 케이블은 뒷면으로 넘겨 프론트 디스플레이까지 올려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패널을 닫으면 조립이 마무리됩니다. 사이드 패널은 똑딱이 핀 구조라 나사 없이 간편하게 장착 및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스보 D41을 완성하였습니다. 프론트 디스플레이와 전면 상단에 배치하는 파워 서플라이 등 개성있는 점이 가득한 케이스였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한덩치 하는 것들이 많아 무게는 꽤 무거웠습니다. 조립을 했으니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성능을 테스트해봅시다. 프로그램은 게임과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게임 개발 툴인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까지 구동해보겠습니다. 프론트 디스플레이가 있는 만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프론트 디스플레이로만 진행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280에 800이라 전체적으로 UI가 화면을 꽉 채워서 갑갑하지만 참고 테스트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재생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IG박스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이 잘 됩니다.
근본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구동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빠른 대전을 했었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 게임을 졌습니다. 인공지능 대전으로 변경한 후 게임을 한 판 더 했습니다. 옵션이 최고급임에도 끊김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3인칭 게임 레퍼런스 프로젝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박스를 설치하고 플레이까지 하였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없이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게임 엔진 유니티 엔진 작업도 테스트하였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고급 프로젝트인 URP 프로젝트를 열고 플레이했습니다만 역시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내친김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 작성도 했는데 화면이 작아 확인이 어려운 점 말고 느리거나 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포토샵 작업 역시 크게 문제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및 렌더링까지 진행했습니다. (60GB) 정도의 영상을 편집하는데 끊김없이 프리뷰 화면이 즉각 나타났으며 10분짜리 영상을 렌더링하는데 10여 분 정도 걸리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 없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웬만한 게임이나 작업은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존수보 D41로 빌드한 PC 리뷰였습니다. 아이지박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